김동찬 차장하고 SK이노베이션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 종목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유주가 어떤 네. 방어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원래 본 사업이 정유 쪽 정제 마진 쪽인데 2차 전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부각을 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2차 전지만 거의 뭐 다룰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본업인 정유 쪽에서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정유가 계속 유가 가격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S-오일이 가장 큰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네네. 봤을 때 아직도 정유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는 SK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거의 뭐 똑같습니다. 정제 마진 개선이랑 재고 관련 이익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분기 석유의 영업이익이 그 전 분기 대비 거의 600% 오를 정도로 1조 5천억을 기록한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네. 2분기에도 비슷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제 마진 강세가 어떤 분들은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친환경 환경 규제 이슈로 해서 설비 투자가 부족함에 대해서 정제 마진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전쟁 이후에도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가격은 계속 유지되고 이 부분에서 실적은 계속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좀 눌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유 부분은 굉장히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배터리 부분에서 좀 적자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상각이 되면서 좀 시장에서 마이너스를 받아왔는데 지금 배터리 같은 부분도 실적이 지금 계속 축소되고 이제 마이너스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뭐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알파식으로 지금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 쪽에서 충분히 방어주 측면에서 네. SK이노베이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주 말고 이제 그 ETF 같은 거 보면 원유 선물 ETF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더 낫습니까? 뭐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일단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직접 투자하는 거는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더 심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응하는 데 좀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좀 약간 그걸 영위하는 회사를 좀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네. PCB 관련돼서 이수페타시스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현재 7%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2분기 실적 너무 좋고 올해 한 해 내내 좋을 것이라는 인프트가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쪽 PCB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 고점을 기록하도 살짝 내려왔는데 다시 전고점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트레이딩하기엔 어떤지 김동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전자 기판 쪽은 전 충분히 지금도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고점을 돌파에 대해서는 현재 좀 시장 투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 수는 있지만은 일단 전기전자 PCB 관련 기판 반도체 기판 쪽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 실적이 나오는 종목 플러스 시장 자체도 지금 성장성이 계속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좀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다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보실 때 좀 약간 저는 생각할 때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작은 호재에도 좀 변동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 뉴스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뉴스에 좌지우지하는 종목보다는 실제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튼튼한 종목,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을 좀 저는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심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 실적이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투심에 의해서 굉장히 좀 하락이 컸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심텍이든지 해성 DS, LG 이노텍 충분히 저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천 팀장하고는 하이브 얘기를 좀 할게요. 하이브가 너무 빠져요. 오늘도 3%까지 빠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이브를 보유하시거나 약간 좀 계속 하락 부분에서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타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BTS가 어제인가 컴백을 했단 말이죠. 컴백을 해서 음반 판매 첫날에 215만 장이 팔렸고요. 2020년 정규 4집 이후에 처음으로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보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가장 봤을 때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BTS가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냐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4월에 이 부분이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많은 나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 BTS가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지금 하이브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바이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월 K-팝 음반 판매량을 보면은 음반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거의 100% 늘어났고 2021년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등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하이브의 세븐틴 그리고 하이브의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그리고 또 르세라핌 이렇게 지금 아이돌 세 그룹이 지금 음반 판매량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하이브를 제외한 가장 좋은 판매량을 보인 가수가 임영웅 씨가 지금 114만 장을 팔렸습니다. 114만 장이면은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보다도 지금 낮은 판매량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이브가 음반 판매량을 계속 보면은 2분기에도 음반 판매량이 독보적으로 시장에서 50%를 거의 50% 차지하는 정도로 477만 장을 판매하는 등 두 번째 2등인 SM 89만 장보다도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BTS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건 맞지만은 지금 그 뒤를 따른 아이돌 그룹들이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BTS의 군대 이슈가 해결이 되고 이런 아이돌 그룹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시장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충분히 네네.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격적 접근 측면에서 좀 부담이 없는 하이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천 차장하고는 태양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게 태양광 쪽이었거든요. 지속해서 오르다가 지금 조정이 좀 나온 상태고 그래도 하락폭은 좀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좀 봐주시겠습니까? 태양광 부분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단기적 소재에 따른 뭐 급등을 예상하기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가스 이전도를 제로로 한다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리 보면은 풍력과 태양광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현실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서도 뭐 많은 섹터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하냐에 따라서 또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변동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뭐 여기에 수혜를 받는 데가 있고 이 상승 때문에 또 네게티브한 이펙트를 받는 종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 솔루션 같은 부분은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가격 인상분을 판매 가격의 전가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그러니까 전가를 못하게 되면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격 정가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3분기 흑자 전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탄탄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나올 때 태양광은 좀 관심 있게 보자.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공략주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차장이 가져오신 공략주 보겠습니다. 김동찬 차장께서는 오늘 LX 세미콘을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뉴스엔 공시 업데이트에서 소개가 될 만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고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LX 세미콘은 DDI라고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설계 및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실적 부분에서 잘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부각을 받고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항상 실적이 좋다 보면은 따라오는 게 피크아웃이거든요. 피크아웃 부분에서 작년 코로나 이후로 또 IT 부분,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 TV 이런 부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팔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LX세미콘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았나. 이제 전방 세트가 수요가 둔화되는 측면에서 이제는 실적이 더 이상 예전만큼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주가가 좀 눌림목에 흘러내렸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게다가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부분은 좀 비수기 시즌이거든요. 1, 2분기는 원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DDI 공급 심화 문제가 계속되면서 단가가 상승되고 그리고 이런 원재료 부분이 올라가는 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또 판가에 또 전가를 시키면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도 1, 2분기 실적도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하반기 부분은 전반기보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네. LX세미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얼마 전에 텔레칩스 지분 11%를 취득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의 SiC 반도체 부분을 또 인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 LX세미콘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분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 또 이 사업을 다른 부분에도 어떻게 포커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다스 쪽에 굉장히 좀 필수적인 반도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텔레칩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좀 약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시장이 기업이 좀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하반기 부분은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다시 주가를 반영해서 네.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한 15만 원 이상까지 좀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된다고 하고 이제 이런 IT 부분에서 좀 신제품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